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 14억 4천만 원을 환수 통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 요양급여 총 비용은 51억 5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약 13%에 달하는 6억 6천여만 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건보공단은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기간 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7억 7천여만 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범죄자 집단이군요. 이 요양원의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돈으로 환수하면 끝이 아니죠. 결국 김건희 일가가 감옥에 가야 끝나는 건인데 김건희가 아프다고 쇼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폐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가운데 사법부 카르텔을 직격한 일침도 큰 화제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네.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도. 예, 동의가. 두 번째로 대법원장이 그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집단 사고의 함정을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좀 넣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헌법에는요. 재판관이 10 몇 명인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는 3명 이상 수도 빈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예. 임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판사조차도 어느 지역에 주로 근무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다양화가 필요하다. 판사의 세계와 예. 국민의 세계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판사님은 지역 법관으로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지역 법관의 활동의 경력이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됐었던 겁니까? 저는 서울 중심의 사고,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 그 헌재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만일 제가 예. 그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라는 그 우선 규정은. 관습 헌법을 드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관습 헌법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되었다면 예. 그 관습은 폐지된 겁니다. 관습을 폐지하는데 무슨 헌법을 개정합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지역 법관이라면 그건 저는 합헌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만찬에서 우리 이 대통령은 김용태가 어이없는 망언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은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하며 대화 중에 이 대통령은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조선일보 보도라서 약간 믿음이 안 가기는 하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들에게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도층을 끌어오는 방법은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 중도층이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화끈하게 한다, 시원하다 등등 중도층이라는 집단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흩어진 가루 같은 존재입니다. 강한 자성을 지닌 뭔가가 나타나면 확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